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쿨러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쿨러잉 법칙은 1785년 쿨러잉이라는 과학자가 전하와 전하 사이의 힘의 크기를 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책이나 네이버에 찾아보게 되면 비틀림 저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틀림 저울을 통해 가지고 그 옛날에 전하와 전하 사이에 힘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하를 눈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900년도에 들어와서 전하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 옛날에 쿨롱이라는 사람은 쿨롱의 법칙을 발견해냈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한번 말로 풀어보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 힘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힘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인데, 우리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사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을 알면 되고, 공식을 통해서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푸는 방법에도 우리가 벡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스칼라만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스칼라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는 이꼬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그리고 단위는 뉴턴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마치 이제 만울력의 법칙에서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질량을 썼던 것처럼 쿨롱도 우리가 이제 전하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힘을 찾아냈고, 우리가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이제 공식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입실론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입실론과 입실론 제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들어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렉트릭 차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전기를 공부할 때는 한자나 영어를 알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전하가 뭘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전하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음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 전자 비스코름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T분의 Q 전류의 정의를 할 때 시간당 전하의 흐름 또는 전자 이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 전자를 하게 되면 조금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하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 전하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제 저도 한자를 잘 쓸지는 모르지만 번개전 이렇게 쓰죠. 번개전, 번개, 이제 하자가 찾아봤더니 멜하예요. 등에 매다,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자인데,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쓰긴 해요. 제가 한자를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양만 같을 겁니다. 모양만. 그래서 뜻풀이를 하자면,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전기를 짊어지다. 전하의 성질, 전기를 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로 풀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입자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이래요. 그래서 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는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는 성질. 또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자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입자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 때는 전기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띠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전하 중에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를 따지는데, 우리가
전자의 실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예전에 쭉 찾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핵 안에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성자.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띠를 가지고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을 좀 더 공부 많이 해보면 이제 뭐 원소 주기율표에 수열리배, 붕탈지산, 플레나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전자가 있는데 이 중성 상태였을 때 전자를 빼앗기거나 전자를 얻게 되면 결국은 양전화가 되고 음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를 잃게 되면 양전화,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전화를 설명하자면 전자를 잃는 거죠. 전자를 잃는 거. 그리고 음전화는 전자를 얻는 거. 그리고 전자는 전자.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이 전화하면은 양전화나 음전화나 양전화와 양전화끼리는 밀어내고 음전화와 양전화는 당기고 음전화는 밀어내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전화를 플러스 전화라고 하면은 Q1, Q2라고 하면 서로 밀어내는 이 힘, 반발력, 이 F의 힘을 찾는데 바로 이 쿨롱의 법칙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가 전화가 있다면 당긴다. 그래서 이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Q1과 Q2라는 전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전하 안에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양전하,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 엉덩이 같이 생기기도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얘를 그리스 문자로 이제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유전율. 그래서 이 U자를 찾아봤더니 이 U가 한자로 뭐냐? 꿰유예요. 꿰유. 유혹하다. 또 뭔 뜻이 있을까요? 하여튼 유혹하다. 그러니까 전기를 유혹하다. 그래서 유전율에서는 유전율이 뭐냐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또 정의된 거 보면 전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입실론을 생각할 때는 전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유전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유전율은 전하가 잘 움직일 수도 한다. 그래서 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공중이 있고 진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 버전으로 쓰게 되면 진공중과 진공중이 아닌, 이거는 진공중의 유전율이 되는 거고, 진공중의 유전율이 되고, 진공중이 아닐 때 이거를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공식을 적용할 때는 진공중이란 말이 있거나 공기중이란 말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공식이고, 얘는 비유전율이 주어졌을 때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더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1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뀔 때는 공기중일 때는 비유전율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중에 씨름할 때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씨름할 때와 우리가 물속에서 씨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름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전하와 전하 사이에도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율은 콘덴서에서 이제 그 콘덴서에서 되게 공식 이런 공식이 있죠. 유전율. 그러니까 전하를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게 유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쿨롱의 법칙 하게 되면 Q1, Q2라는 개념과 유전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공중의 유전율은 우리가 암기를 하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 우리가 콘덴서의 단위인 페럿을 씁니다. 그래서 진공중일 때 여기에다가 4파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을 역수치하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K상수라고 이제 얘기하고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 직접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시면은 뭐 날 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약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가시면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쿨롱이 얼마나 큰 전자 개수로 따져서 얼마나 큰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전하의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쿨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전류로 말했다. I는 T분의 Q. 전하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인데 1쿨롱은 실질적으로 전자의 개수로 따지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의 개수가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구하면 우리가 보통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얘는 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인 쿨롱이라는 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얘 둘이 역수 관계라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하량이 전자가 이렇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이고 한 개의 전하량은 또 이렇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을 좀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두 전하가 10m의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둘 다 플러스죠. 양전하가 되니까 밀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밀어내는 힘을 이제 크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1번과 2번 중에 공식을 물론 두 번째를 가지고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이존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쓸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진공 중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공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는 이꼬르 어떻게 하면 돼요? 4파이 뮤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인데 얘를 바로 어떻게 쓴다 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10m니까 10의 제곱 그리고 10-4 곱하기 10-8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10의 2승이니 결로 가면 마이너스 6승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14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맞나요? 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공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F는 이꼬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S분의 1이 되고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1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곱하기 뮤 제로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진공 중에 비유존율이 1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면 이렇게 풀려도 되고 대신에 그냥 머리 아프다 진공 중이다 그러면 바로 이 공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틀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요. 비유전율의 구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2 마이크로쿨롱과 1 마이크로쿨롱과 2 마이크로쿨롱의 두 점자라가 서로 작용하는 힘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잘 사용하시면 그대로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기를 사용 안 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복잡해졌네요. 이 전체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비유전율이 주어졌으니까 9가 되겠죠. 9분의 1.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그리고 10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풀면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 그래서 다 셈을 하면 10의 1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 그래서 20뉴턴이 되겠습니다. 잠깐 더 우리가 손으로 하다가 좀 틀렸는데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